낯선 곳에 발을 디뎠는데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데자뷰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생에서 보낸 신호라고 믿습니다. 영혼이 한때 살고 사랑하고 아파했던 장소로부터의 부름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세 개의 신비한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에서 느껴지는 친숙함, 데자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순간을 떠올리다. 반복되는 꿈. 영혼이 기억 너머에서 두드리는 신호. 왜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처음 가본 도시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길거리의 소리, 빛, 심지어 공기 중의 향기까지 이유 없이 목이 메이게 만듭니다. 마치 의식이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의 일부가 깨어나는 듯한 순간입니다. Many Lives, Many Masters에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불안 장애를 앓던 캐서린이라는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그리스에 여행 갔다가 델피의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치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온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지만 현재 삶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행 치료 중 그녀는 아폴론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였던 전생을 기억해냈습니다. 불을 이용한 의식, 고대 언어의 찬송, 신전 속의 고독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오랜 불안이 사라지고 영혼과 다시 연결되는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리그레션, 퇴행, 커뮤니티 참여자는 이탈리아 아말피의 돌계단에 앉아 있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오래된 그리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짐을 정리하다가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는데 어린 시절의 물건들이 담겨 있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친숙함은 이와 같습니다. 영혼이 기억조차 못했던 상자를 열어본 순간인 것이죠. 영혼이 강렬한 감정, 사랑, 두려움, 상실과 함께한 장소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돌아가면 영혼은 즉시 알아보고 우리도 이유를 모른 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아라야식 에이라이 예시 아라야 비지나나는 모든 심리적 씨앗과 업의 흔적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설명합니다. 매번 환생할 때마다 이식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의식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강한 조건이 맞으면 이 오래된 씨앗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의 친숙한 느낌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때때로 false memory, 왜곡된 기억, 혹은 genetic memory, 유전적 기억. 그러나 406세 어린이들이 가본 적 없는 장소의 건물 구조, 사람들, 심지어 구체적인 이름까지 정확히 묘사하는 사례는 과학계에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교토에 갔을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런지 몰랐지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누군가가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힌두교에서 삼스카라는 여러 생을 거치며 축적된 영적 흔적을 의미합니다. 특히 강력한 삼스카라는 영혼을 그 장소로 다시 이끌기도 합니다.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에서는 영혼의 빛이 시간을 넘어 존재한다고 보고 어떤 장소를 알아보는 순간 그곳에 다른 형태로 머물렀던 기억의 빛이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데자뷰라는 전생적 기억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왜 데자뷰는 우리가 이미 이 순간을 경험했다고 느끼게 할까요? 데자뷰는 갑자기 느끼는 강한 확신, 마치 이 상황을 이미 겪어본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이미 재생된 적이 있는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그 첫 번째 경험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죠. Destiny of Souls에서 마이클 뉴튼 박사는 마커스라는 남성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스위스 출장 중 한 작은 서점에 들어섰을 때 그는 갑자기 강렬한 감정을 느끼며 이 순간을 이미 살아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나무 바닥의 발걸음 소리, 오래된 종이 냄새, 문바람에 달린 풍경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를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퇴행 치료 후 그는 18세기 한 생에서 그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데자뷰의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전 생의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말을 이전에도 똑같이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자세에서요. 마치 내가 쓰지 않은 대본을 다시 연기하는 순간 같았죠. 안개 낀 길을 걸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그 순간 잠깐 이전에 남긴 발자국을 보는 듯하지만 언제 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느낌. 데자뷰는 바로 그 짧은 빛,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빛과 같습니다. 만약 데자뷰가 전생의 기억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가능합니다. 영혼은 선형적인 시간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으니까요. 현재의 한순간이 아주 먼 과거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고 그 감각은 이번 생을 넘어섭니다. 데자뷰는 영혼이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 와본 적이 있다 라고요. Only Love is Real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처음 본 낯선 남자 페드로를 만났을 때 묘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듯한 강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별도의 퇴행 치료에서 두 사람 모두 과거 여러 생에서 함께 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전 생에서 부부, 친구, 그리고 전쟁으로 갈라진 연인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날 때마다 이들은 강한 데자뷰 같은 느낌을 경험했고 마치 영혼이 이성을 넘어 서로를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데자뷰라는 단어는 없지만 습기, 집착된 흔적과 종자, 시안에 대한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행동과 기억은 흔적을 남깁니다.
현재의 이미지나 소리가 이 씨앗을 깨워 데자뷰는 단순한 착각이 아닌 업의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경학 연구는 데자뷰가 단기 기억 처리에 작은 오류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뇌가 사건을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기억된 것처럼 잘못 인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을 단순한 기억 오류를 넘어 심오한 감정으로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노이의 어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데자뷰를 느낍니다. 나는 중부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찌릿했고 마치 그곳에서 누군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힌두교의 환생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삼수카라, 전생의 영적 흔적이 깨어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카발라에서는 이것을 영혼이 원천 빅 올 인소프과 다시 접촉하는 순간으로 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은 자들이 레테 강의 물을 마시고 전생을 잊지만 어쩌면 입가에 한 방울의 기억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우연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꿈을 수년간 계속해서 꿀까요? 안개 낀 숲, 낡은 집, 혹은 끝없이 이어진 복도 등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소름 돋을 만큼 생생합니다. Journey of Souls에서 마이클 뉴튼 박사는 야니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니스는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회색 돌 건물 앞에 서 있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그곳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고 꿈에서 깰 때마다 마치 문 뒤에 중요한 무언가를 두고 온 듯한 간절함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퇴행 치료에서 그녀는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살았던 고아 소녀였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녀는 지식을 사랑했지만 신분 때문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뒷방에서 몰래 강의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꿈속의 학교는 배우고자 하는 갈망과 갇힌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기억을 마주하고 풀어낸 뒤 야니스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꿈속에서 문 밖에 서 있지 않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영혼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읽히지 않으면 그 편지는 계속 반복되어 돌아옵니다. 매번 꿈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를 다시 바라봐. 만약 이것이 전생의 기억이라면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요? 아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억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단순한 뇌의 패턴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나 아직 완전히 껴안지 못한 상처를 향한 부름입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의식의 한 부분으로 보며 그 안에는 과거의 업, 억눌린 씨앗, 미처 사라지지 않은 망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강승 불교에서는 꿈속에서 잠시 몸을 떠나 더 깊은 의식의 층을 탐험하고 전생의 기억까지 접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반복되는 꿈이 종종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나 오랜 불안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꿈들은 현재의 경험과 전혀 연관이 없는 듯 보이며 마치 더 깊은 의식의 층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인정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늘 한적한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기차는 절대 오지 않고 항상 기차를 타기 직전에 깨어납니다. 그 기다림과 허무감은 현실 속에서도 그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15년 동안 반복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항상 물에 잠긴 방에 빠져 거울로 가득한 긴 복도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심리치료에서는 그것을 자아의 붕괴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처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꿈이 반복될 때마다 그는 점점 복도의 끝에 가까워졌고 마치 꿈이 치유의 여정을 이끄는 안내자처럼 느꼈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주 빨간 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문을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생 회귀에 대한 글을 읽고 다른 꿈에서 그 문 뒤에서 어머니를 잃었던 장면을 떠올리고는 끝내 울어버렸습니다. 샤먼 전통에서는 꿈을 영계와 조상의 기억을 잇는 문으로 봅니다. 카발라에서는 꿈을 천상의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여깁니다. 많은 토착신앙에서는 반복되는 꿈을 영혼이 미완성된 순환을 완성하기 위해 부르는 신호라고 믿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친숙함, 데자뷰, 그리고 반복되는 꿈. 겉보기엔 서로 다른 현상 같지만 사실은 모두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깊은 의식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전생의 기억, 혹은 깨어난 업의 움직임, 혹은 영혼이 잊힌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속삭이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깊고 신비로운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속에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어떤 모호하지만 깊은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 영혼에게도 고유한 지혜가 있을까? 당신을 소름 돋게 할 대답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